오스! 극진가라데 해운대 도장 현성우 사부입니다. 오늘은 바라인 파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영화로서의 작품성은 좋지만 허와 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제 첫 장면에서 비행기 조종사 전단지를 받고 군인을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폴레옹 그리고 비스마르크 전기를 읽고 군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가장 남자다움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답이 군인이셨던 거예요. 파일럿이 되고자 마음의 뜻을 먹고 중학생 때 서울에 계셨대요.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셨는데 YMCA 복싱 대회에서도 우승할 정도로 강하셨대요. 그때부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밀항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부산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총재님의 형님께서 일본에 유학가 계셨대요. 좀 어려운데 약혼자의 옷밖에서 부산에 제지공장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밀항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항까지 이제 밀항을 하시게 되는데 야마나시 항공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일본 항공고등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쇼토칸 가라데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학생으로서 취미 삼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막 폭격을 맞고 폐허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것도 없이 원폭을 맞고 바로 종전에 들어간다고 해요. 일본이 종전이 되고 나서 한국이 해방도 되고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력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시고 미군들과도 많이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법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일본 여성들이나 약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력을 일삼고 그때마다 총재님께서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많이 구해주셨대요. 미군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지명수배가 떨어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 조용주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총재님께서 존경하시고 많이 따르는 형님 같은 분이세요. 그분께서 너무 위험하다. 산에 숨어서 잠시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입산수도가 진행됩니다. 총 1년 2개월 정도의 입산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산에서 콩 먹고 배를 굶고 막 이러면서 야성적으로 비춰졌는데 그 조영주라는 분이 많은 조력을 하셨대요. 그래서 옷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풍족하진 않았겠죠, 산에서. 그러면서 강한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산에서 접하게 된 책이 미야모토 무사시, 요시카와 이지라는 대문호 그분의 작품을 읽게 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조영주 선배의 권유로 야마구치 고겐 사범의 고주류 가라데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총재님의 무도의 시작이고 전환점이 됩니다. 제 생각인데 흐름상 보면 군인이 되고 싶으셨고 공부를 하고 싶으셨고 그렇게 하셔서 인생을 사셨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진정한 무도가로 많이 탈바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라데를 배우면서 무도의 길을 접어들어서 그런지 2년 다니시다가 자퇴를 하시게 됩니다. 명문인데도 과감하게 학교를 접고 이제 무도 생활을 전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쿠자 경호원 생활을 잠시 하셨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해요. 교토에서 이제 개최된 가라데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극진 가라데 대회가 아니고요. 순도메룰, 우리가 말하는 전통 가라데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복잡하셨대요. 마음이. 평생을 걸고 시작한 이 무도가 실전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에 대한 고찰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2차 입산수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게 본격적인 입산수도예요. 그 전에는 사실 피해서 산에 들어가셨다고 해도 무방한데 2차 입산수도부터 기오주미산에서 1년 8개월간 완전 혹독한 수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순도메룰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시게 되죠. 본인이 배웠던 많은 가라데에 대해서 애정어린 비판을 하셨는데 일본 무도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많은 마찰이 생겼고 그 영화에서 알고 있는 검갱 료마라는 사람은 거기서 청부한 청부 야쿠자라는 말도 있어요. 쓰러뜨리고 죽이게 되는데 정당방위로 풀려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국 내에 있는 무도가들이 많은 도전을 오게 되는데 총재님이 다 이겨버려요.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서를 보면 계속 일본 전역을 돌면서 도장 격파를 하게 되거든요. 나도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내가 깨고 나가겠다 해서 도장 깨기를 시작하시게 돼요.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시고 다 이기게 됩니다. 무패가 되는 거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무사시노 들판에서 30인으로 알고 있는데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도장 깨기는 끝이 나고요. 사람과 더 이상은 볼 일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셔서 언론에서도 맹우와 한번 붙어보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영화사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많은 준비를 하시고 소랑 대결을 하게 되는데 기록으로 보면 47마리와 싸우셨고 그 중에 4마리는 즉사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일격에.
자, 여기까지가 바람의 파이터에서 나온 이야기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으로 진출도 하시고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수도한 사람은 말이요. 일본 같은 한국 사람들도 그 차원하게 본다 이 말이요. 저놈은 일본 국적을 수득했다고.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수득한 것은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수득한 것보다 너무 애롭습니다. 한국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다는 아니요. 자기 아버지를 어디서 잊어요. 자기 어머니를 어디서 잊느냐 이 말이야.